증권, 그런 이과 증권, 부동산 빼고 파이낸셜 에셋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넣은 예금과 증권을 토대로 한 건데, 이 2007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1년 전에 전 세계의 금융자산 분포입니다. 그냥 느낌으로 그 동그라미가 크면 미국이 140조 달러 중에 미국이 47조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유로 에리아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건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을 말하는 거고요. 아더 웨스턴 유럽은 그 유로 EU 멤버지만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가 스위스, 노르웨이처럼 EU 멤버가 아닌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스턴 유럽은 폴란드, 헝가리처럼 동부 유로를 말하는 거고, 영국은 별도로 영국만 6조 달러가 7.6고, 미국 47조, 유럽 다 합쳐서 38조, 85조 달러가 우리 세계 금융자산이 여기에 편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머징 에이시아 여기 어느 나라가 들어가냐? 지금 9조 5천억 좀 나오는데, 중국, 인도, 대만, 한국이 여기 들어갑니다. 다 합쳐도 9조 5,800 9조 9조죠. 9조 5,810억 달러 합쳐도. 우리 중국이 뜨는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제가 제 첫 번째 책에서 한 것처럼 아시아 최강은 일본입니다. 모든 면에서. 저는 모든 면에서 일본의 어떤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강구한 듯한 인상인데, 일본 단일 국가로 금융자산이 17조 달러에 가깝습니다. 지금 중국, 인도, 대만, 한국을 합칠 겁니다. 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 나라들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얼마나 큰 손실이 왔느냐? 50조 달러. 전 세계 GDP에 해당하는 그 액수가 증발을 한 거죠. 한국 돈으로 원화로 계산되면 이게 경이 됩니다. 경에 대한 감은 좀 더 없죠. 7,500조 원이 손실이 되고, 일본을 제한 아시아 손실이 9조 6천억 달러, GDP의 9%, 라틴 아메리카 손실이 GDP의 52%가 됩니다. 그런 숫자, 그다음 숫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는 숫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숫자를 가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모습이래요. 보통 우리 금융위기 왔을 때 파생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파생상품,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파생상품이라는 게 몸에 와닿지가 않지 어떤 건지, 보통 우리 모기지를 들 때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그 보험상품이 대표적인 파생상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CDO라고 한국말로 문체담보보증권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파워가 뭔지 아십니까? 달러가 기초통화하는 거. 달러가 기초통화하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스탠리 교수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 지난 20년간뿐만 아니라 1970년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무너지는 시점부터 분포비 한제가 그전만 하려도 그걸 갖고 있는 만큼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 1970년부터는 그냥 필요한 만큼 발행을 합니다. 필요한 만큼. 왜냐하면 달러가 기초통화니까, 다 통용이 되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최대의 기득권이 그거죠. 근데 그거보다 그 돈이라는 거, 달러는 발행을 해야지 돈이잖아요. 유통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규제 없이 마음껏 발행한 파생상품은 미국이 발행한 지금까지 발행한 금융 달러보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골드만삭스만 경우에는 50억 달러 나오고, 이 은행들, 우리가 말하는 세계 주요 은행들이 이 파생상품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가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3배 나가는 150달러 이상했는데, 이 그래프가 바로 그 CDO를 발행한 탑10 국가적인 은행들입니다. 여기 뭐 스위스의 UBS 들어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RBS, 영국의 바클레스까지. 지금 이게 빌리언이니까 여기 넘어가면 15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은행들이 보험 상품으로 발행했어요.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보여드리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그러면 개인이 주택을 사서 그 주택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그 보험이 바로 그 CBO고 국가 채무죠. 나라가 빌린 돈을 못 갚을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그리스가 대표적인 나라죠. 그리스가 그 공격을 처했는데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가 그런 부채를 못 갚으면은 드는 그 보험이 바로 국제 신용 부동 수화과라고 CB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액수가 400조 달러예요. 400조 달러. 앞서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숫자 있었죠? 미국의 재정 적자, 작년에 시작했죠. 1조 3,400 이것도 많고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되면 6조라고 얘기했는데 400조 달러 정말 천문학적 숫자 이거는 이미지너리 에셋입니다. 존재하는 자산이 아니라 그냥 소리상으로만 있는 자산이에요. 달러는 그래도 보여지는 화폐는 없지만 이런 금액입니다. 실제 여기서 이 배상 상품이 1%만 등락을 해도 4조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4조 달러. 그리고 지금 제가 2007년에 아까 말씀드린 증권과 채권 포함한 금융자산이 140조 달러가 있죠. 2007년에 전 세계 금융자산보다도 이게 더 큰 액수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부가 이것을 다 놔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은행들이 이런 CDS를 발행하고 통용하고 하는 것을 방조한 겁니다. 아까 스테클리치 교수가 한 지적이 정부 역할과 시장 역할인데 그 균형이 깨졌다. 미국만 깨진 게 아니라 다 깨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진 겁니다. 신용평가기관들, 우리 IMF 때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어떤 신용 지수를 낮추면 우리 국가 채무도 그렇고 기업의 증권 가격도 왔다 갔다 하죠. 신용평가기관들은 객관적이 되고 중립적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 과연 그래야 되냐? 아니었다는 얘기죠.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너한 브로커스가 파산 전날인데 내일 파산하는데 전날까지도 AAA 제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 재정적자를 말씀드리면 사실 그리스 재정적자 규모가 미국이나 영국 수준이에요.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AAA고 그리스는 파산이고 그 GDP 대비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가 사실 유로화를 쓰기 위해서 유로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적자가 GDP의 3% 이내에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됐죠. 근데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국가 회계 장부를 조작을 했습니다. 숫자를 맞춘 거예요, 그냥 국가 장부를. 그 맞추는 건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참 많이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걸 또 골드만삭스가 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금융기관이 여러모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루빈 재무장관이 누구죠? 루빈 골드만삭스 CEO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주니어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재무장관 폴슨 재무장관 누구죠? 골드만삭스 CEO입니다. 제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들어와서 오바마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가 체인지 변화였죠. 하지만 컨티뉴티 연속성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 그 팀은 안 바뀌는 거죠. 누가 되더라도 레디 서머스 지금 팀에 아주 대부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가이트너 마찬가지죠. 거기 누구를 보더라도 경제 금융팀 누구 보더라도 다 시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오바마가 좋은 철학, 좋은 정치 철학 갖고 바꿔보려고 해도 그 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바마가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상당히 구단주처럼 우리 대통령의 파워가 크잖아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근데 미국의 대통령의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구단주가 아니라 감독이다. 일정 기간, 임기 동안 제가 열심히 성적을 내면 되는 거죠. 바뀌면, 임기가 바뀌면 또 새로운 감독을 모는 거예요. 그리고 구단주는 계속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단주, 감독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구단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체제상의 그런 한계들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신용평가기관들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든 신용평가기관이 바로 다공입니다. 맞는 건 98년인데 작년부터 상당히 박차를 가해서 많은 인력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나요? 제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50개국의 국가 체험평가를 했는데 독일, 중국은 AA+, 프로스펙트 전망은 안정적, 미국, 영국, 프랑스는 A 등급의 전망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제 책이 시점수가 작년 12월에 나온 책이에요, 제 책이. 근데 올 3월에 S&P가 바로 미국 국가 채무를 전망을 네거티브로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중국이 틀린 얘기가 아닌 거죠. 중국이 그 진단이 틀리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제 주어진 시간이 짧은 관계로 기축통화에 대한 얘기, 제 책에서 앞으로 기축통화, 위안화와 유로화 그리고 달러가 함께 이제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독일 정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경제 자문을 맡고 있는 본범 교수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제가 이 제안을 보면서 느껴진 건 뭐냐면 독일이고 중국이고 세계 제조업의 쌍두마차잖아요. 독일로 보자면 어떤 고급 제품